과학기술 4번 갈게요, 얘들아. 아마도 과학기술 4번을 고른 사람들은 선생님 이거 한번 풀어봤더니 어떤 느낌이냐면 본문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문제가 약간 불친절한 게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아이들이 좀 4번을 고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좀 압도적으로 4번을 골라가지고. 자, 일단은 진행해 봅시다. 1문단 갈게요. 1908년에 하디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인베르크가 나오는데 괄호 1번부터 읽어볼게요. 일단 하디의 의견부터 집단 내에 두 대립 유전자 스몰 a와 라지 a가 전체 유전자에서 차지하는 비율, 즉 대립 유전자 빈도를 각각 p와 q로 설정했다라고까지 읽었을 때 얘들아 문장이 봐봐. 계속 지금 치환되는 말끼리 짝꿍 지어져 있는 거 느껴져요? 우리가 이런 문장 얘기한 적 있었는데 A는 B인 C다. 즉 D는 이렇게 말이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각각의 요 요소들은 사실 서로를 서술해주거나 서로를 수식해주는 말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랑 말이 치환돼도 상관이 없다라는 뜻이거든. 그럼 지금 여기도 실제로 봤을 때 문장 봐봐. 1번 가로 하디의 의견 좀 읽어볼게요. 두 대립 유전자인 라지 A와 스몰 a야. 이해됐죠? 얘네 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대립 유전자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친구들이 유전자 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대립 유전자 빈도라고 부르는 거야. 대립되는 유전자의 빈도라서. 이해됐어요? 네, 다 똑같은 말들이죠. 자, 그러면 요걸 한번 적어볼게. 1문단에서 하디의 의견. 실제로 니네가 이게 나중에 충청 같은 경우에 중간고사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조금 있어, 얘들아. 요럴 때 나중에는 그때그때 숙제로 문단 정리하는 거 숙제 나갈 거예요, 이제. 자, 봅시다. 두 대립 유전자가 나왔어. 오케이. 해보자. 대립 유전자. 이 대립 유전자는 라지 A랑 뭐가 있대요? 스몰 A가 있대요. 이 대립 유전자의 빈도라는 말이 나왔고, 이 빈도가 P와 Q로 설정이 됐다. 그럼 얘들아 봐봐. 이 대립 유전자 라지 A와 그 다음에 스몰 A가 있는데 아마도 이제 이 라지 A가 뭐로 들어가는 거야? P가 들어가고 얘가 지금 뭐로 들어가는 거예요? Q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들이 무작위로 교배했을 때 다음 세대의 유전자형 빈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라고 했어. 그럼 봐봐. 이 친구들 뭐 했다라는 거야? 교배요. 어떻게? 무작위 교배. 무작위로 교배했다. 무작위로 교배했을 때 다음 세대에 뭐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유전자형 빈도가 어떻게 나타나냐라고 물어봤어. 이게 괄호 1번이었어요. 그럼 다음 계속해서 바인베르크 인구 집단의 유전 형질 분포를 분석해서 잡아봐. 괄호 2번에서 똑같은 말 돌아간다. 대립 유전자라는 말 나왔고 무작위 결합이라는 말 나왔고 얘들아 무작위 결합이라는 말을 괄호 1번에서 치환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무작위 교배잖아. 똑같은 말 하는 거네. 세대를 거쳐도 유전자의 빈도가 어떻게 된다? 일정하게 유지된다. 얘들아, 괄호 1번하고 괄호 2번하고 진술이 같은데 조금 추가된 정보가 하나 더 있지. 딱 하나 더 있었어, 얘들아. 어떤 정보가 추가되니? 그래, 앞에 봐요. 아까 전에 하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어봤어. 야, 대립 유전자 두 개가 이렇게 있어. 이걸 이렇게 불러. 근데 이거를 무작위로 교배시켰을 때 다음 세대에 이거 빈도 어떻게 나타날까? 하고 끝난 질문이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해줬어요? 대답을 해줬어. 유전자형 빈도는 어떨 것이다.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줬으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었던 거지. 그런 거 같아요. 지금 이거 괄호 1번은 요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자, 지금 괄호 2번은 누구의 의견이었어요? 바인베르크의 의견이었어. 이거를 지금 요렇게 묶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지. 1문단에 제일 중요한 건 대립 유전자는 이 빈도가 무작위 교배를 했어도 이 다음에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1문단이었어요. 이걸 우리가 하디 바인베르크 평형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게 1문단의 내용. 자, 그러면은 2문단으로 들어가서 하디 바인베르크 평형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할 때 유지가 되는데 첫째, 집단의 크기가 충분히 커야 한다. 이유를 설명해 줄 거야. 왜냐하면 작은 집단에서는 우연한 요인에 의해서 유전자 빈도가 무작위로 변동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럼 자 반대로 자 지금 니네가 이거 남동이든 송천이든 선생님들이 선지 만들 때 그럼 이렇게 치환할 수 있겠지. 집단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라는 건 유전자 빈도가 무작위로 변동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건 없다라는 거지. 이해돼요? 이렇게 말을 얼마든지 바꿔서 선지 만들어낼 수 있다. 자,
집단의 크기가 충분히 커야 무작위로 변동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읽으셔야 되겠죠. 예. 이해됐니, 얘들아? 너희 지금 다 계속 반대로 얘기하고 나랑 수업 같이 하고 있는 거 맞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럼 자, 앞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요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좀 필요하대. 다음 조건에서 지금 기억이 나왔어요. 조건 첫 번째가 뭐였어요? 집단의 크기가 어떻게 돼야 된다? 변동이 없을 정도로 커야 한다. 자, 그리고 둘째, 교배는 무작위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는 뭐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 아닙니까? 교배가 어떻게 해? 무작위로 교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계속해서 특정 유전자형끼리 선호하는 교배. 얘들아, 선호하는 교배 대립상이 뭐예요? 무작위 교배가 되겠지, 그치? 네. 이렇게 일어난다면 세대를 거치며 유전자형 빈도의 구성이 평형 상태와 달라진다를 바꿔 읽으면 뭐예요? 유전자 빈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다. 선지는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만들어내시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작위 교배가 일어나야 평형 상태가 유지된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디귿, 새로운 돌연 변이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자, 만약에 새로운 대립 유전자가 생겨난다면 기존의 유전자 빈도가 당연한 거 아니야, 얘들아? 대립 유전자가 A랑 스몰 A밖에 없었는데 여기에 지금 라지 B 하나 생기면 지금 어떻게 돼요? 빈도가 달라지겠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가 없어야 된다? 새로운 돌연 변이가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다음에 이제 리을로 가겠습니다. 외부 개체의 이입이나 기존 개체의 이출과 같은 이주가 없어야 된다. 자, 포인트는 선생님이 리을에다가 이렇게 잡아놨어요. 얘들아, 뭐가 없어야 된다고? 이주가 없어야 된다고, 얘들아. 근데 딱 너희 여기 리을 부분이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 선지 만들어내기 되게 좋은 선지거든? 왜냐면 이 이주의 종류가 두 가지가 나왔어. 뭐야? 외부에서 뭐하거나 이입되거나 또는 내부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얘들아? 이출되거나 라고 써있나요? 기존 개체라고 써있네요.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기존 개체에서 이출되거나 이 이입과 이출 두 개를 다 뭐라고 부르는구나? 이주라고 부르는구나. 어쨌든 이입이든 이출이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라는 건 선지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야, 얘들아. 어디 하나는 해당이 되는데 어디 하나는 해당이 안 되는 사례를 만들어 놓고 이주가 안 됐다라고 퉁쳐서 설명하는 선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지. 이해돼요? 네,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두 개를 각각 따져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입은 외부 집단의 유전자를 도입하고 이출은 집단 내부의 유전자를 소실시켜서 양쪽 집단에 당연히 빈도에 영향을 주겠지. 앞에 보세요. 여기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B 들어가면 B가 생기니까 이거 빈도 달라질 것이고, 예를 들면 이거 스몰 a 하나 없애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빈도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자, 멘델은 아마도 나보다 너희가 더 익숙하니까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이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음으로 갈게요. 자연 선택이 작용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네. 자연 선택이 작용하지 않는다. 요게 말이, 자, 다섯 번째. 자연 선택이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 모를까봐. 네? 뭘까요? 괜찮으신가요? 모를까봐 설명을 해주죠. 그죠? 자, 할게요. 특정 유전자형이 생존이나 번식에 더 유리하다면, 오케이, 이런 게 바로 자연 선택이구나. 특정한 개체가 생존이나 번식이 어떻다? 유리한 거. 요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자연 선택이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네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봐. 유전자 빈도가 무작위 교배를 거쳐도 일정하게 유전자형 빈도는 유지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이 다섯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얘들아, 요때 우리가 기억부터 미음까지 이미 다 읽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넘어가야지, 얘들아. 그럼 3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 읽을 때도 적용을 시켜가면서 읽었는지 한번 스스로 되돌아보세요. 하디, 바인베르크 평형 법칙을 전제로 했대. 얘들아, 이거 전제로 했다라는 걸 읽은 순간 너희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그렇지. 얘는 빈도수가 일정하게 나오겠구나. 초록색과 갈색. 그러면 여기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얘가 누구였겠니? 얘가 그냥 얘 초록색하고 얘 그냥 갈색 해보자. 자, 계속할게요. 갈색을 그냥 유전자 빈도 변화가 안 차. 얘들아, 변화가 어땠을까? 똑같겠죠? 네, 일정하게 유지됐다라고 읽었어야 되겠죠? 왜? 이거는 하디 바인베르크 법칙을 전제로 한 이야기니까. 초기에는 초록색과 갈색의 비율을 1대1이었대. 그럼 얘들아, 이게 세대가 거쳐도 일정하겠지?
집단의 크기도 우연한 요인에 의해서 무작위로 변동할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컸다. 오케이. 이게 뭐 통과된 거야? 얘 통과된 거네. 1번 선지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요거 읽을 때 이런 식으로 해 나갔어야 되는 거야, 얘들아. 알겠죠? 자, 지금 얘랑 얘는 1대1로 같다. 빈도가 이렇게 표시하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교배 역시 무작위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니까 지금 모두 오케이. 니은도 오케이. 선지 2번 통과. 됐나요? 자, 연구팀은 실험을 위해서 갈색 나뭇잎이 많은 환경에서 벌레를 사육했다. 좀 불안하기 시작하죠. 누구한테 불리해? 초록색 애들한테 불리하네. 초록색 벌레가 포식자에게 더 잘 눈에 띄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초록색 벌레가 갈색 벌레보다 더 많이 잡아먹겠다. 잠깐만 있어봐. 그럼 얘들아, 지금 이게 유지가 되려면 요 조건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뭐가 안 된 것 같아? 이게 지금 안 됐네. 왜? 특정이 뭐에 지금 유리해요? 번식에 유리해.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는 지켰어? 못 지켰어? 못 지켰네, 얘들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3번 선지도 이해됐죠? 자, 그래서 그 결과, 그럼 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자, 이거 지금 어떻게 됐어? 여기서 지금 얘가 더 많이 잡아먹혔으니까 이 개체수가 어떻게 나오겠니? 당연히 여기서는 초록색이 갈색보다 더 적게 나오겠지. 그러면 유지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됐네. 왜? 미음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됐죠? 자, 계속할게요. 그 결과 몇 세대가 지난 후에 초록색 유전자의 빈도는 크게 감소했겠죠? 많이 잡아먹혔으니까. 그래서 초록색, 그렇지만 초록과 갈색 외에 다른 색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여기서 이제 골라야지, 얘들아. 그렇지. 얘네는 아마도 새로운 돌연 변이가 없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디귿도 오케이. 이해됐니, 얘들아?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 상태로 우리가 4번 선지 볼게요. 다른 색의 딱정벌레는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디귿은 충족했다. 맞고요. 5번 가볼게요. 포식자의 외부 출현, 이거 외부 요인 맞지? 근데 이게, 야, 선지 수준 봐라. 안 되긴 하죠, 사실은. 포식자의 출현은 외부 요인은 맞아. 근데 이게 포식자의 유전자가 이입된 거야? 야, 이게 답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지? 나 국어야 하고 얘기하고 있잖아. 이거 과학 아니고 국어야 하고 얘기하잖아, 답이. 이해됐니?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 틀렸습니다. 자, 마무리 지을게요. 유전자가 새로 이입된 것으로 보는 거 아니고요. 리을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겠거니라고 했을 때 이게 좀 애매하지. 왜냐면 외부 요인이 이걸 적용했어라고 했는데 유전자가 들어간 거 아니기 때문에 이입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이출은 아예 언급도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요렇게 정답은 5번이었고요. 나머지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3문단으로 가겠습니다. 네. 3문단, 이러한 조건. 얘들아, 필기 잘못됐죠? 이러한 조건은 1번부터 4번이 아니고 기억부터 미음까지라고 수정해 놓으셔야 돼요. 네. 이러한 조건이 기억부터 미음까지 충족된 나비의 개체군에서 두 대립 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가 전체 유전자의 빈도 0.7, 0.3이다. 자, 이제부터 이거 문제풀이 끝났으니까 이 파란색은 다시 지우고. 자, 지금 봐봐. 선생님 필기를 지금 자꾸 뭘 이용하고 있니? 1문단이야. 그게 포인트야. 요즘 과학기술지문은 1문단에서 그냥 전개를 얘기해 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뼈대를 다 설정해 주고 우리가 거기다가 살을 붙이느냐 아니면 적용을 하느냐거든요. 지금 봐봐. 요거 있었어. 요거 얘들아 각각 초록 색깔 유전자 빈도가 지금 0.7, 0.3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0.7 얘는 뭐라고? 0.3 갑시다. 이렇게 유전자형 분포가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보여주는데 자 1세대에서 자 라지 A 유전자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네. 라지 A부터. 라지 A 두 개 있는 건데 우리는 이거 셀 거야. 한번 보자. A 유전자는 동형 우성 AA 개체에서는 몇 마리? 490마리래. 근데 얘들아 이 490마리가 AA 하나의 유전자야? 아니면 두 개의 유전자야? 두 개의 유전자네. 그러니까 곱하기면 2 해주셔야 되겠죠. 이해됐니? 그럼 얘들아 유전자의 개수 A의 개수는 지금 총 몇 개인 거예요? 980개. 아니 근데 이거 해야 되냐고. 그죠? 자, 이 라지 A는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우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자, 한 마리가 이렇게 DNA를 갖고 있잖아. 유전자를. 이해됐어요? 근데 A의 개수를 세야 되니까 곱하기 2를 한 거죠. 이해됐니? 괜찮니? 한 마리한테 AA. 네네. 근데 지금 우리는 이 라지 A를 세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계속할게. 그러니까 봐봐. 분홍색 봐봐. A 유전자는 하고 시작하잖아, 주어가. 그러니까 A의 개수를 세려면 곱하기 2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거는
동형이니까요. 이해됐어요, 얘들아? 자, 그럼 요 상태에서 이제 2형으로 가겠습니다. 2형 같은 경우에는 라지 A 한 개, 스몰 A 한 개, 요렇게 되겠네. 맞니? 네, 맞아요. 네. 자, 요거 한번 세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A를 세야 되는 420마리야. 앞에 봐. 420마리. 요거 얘들아 앞에 이거 쳐줬으면 뒤에 이제 쉽잖아. 네. 420마리였으면 얘들아 우린 지금 세야 되는 게 지금 라지 A죠. 라지 A 몇 개 있는 거예요? 420 개요. 그래, 그냥 420개 있다고 얘들아. 이해됐니? 네. 네. 자, 그럼 당연히 이제 다음에 뭐 할 거야? 열성 갈 거예요. 자, 열성은 스몰 A 2개 있는 거죠. 그쵸? 됐니, 얘들아? 네. 스몰 A 2개. 얘 지금 몇 마리 있대? 90마리. 90마리 있대요. 오케이. 90마리인데 그럼 스몰 A만 센다라고 봤을 때 이거 스몰 A만 세면 이거 몇 개지? 80개. 네. 그럼 이렇게 되는 거네, 얘들아. 라지 A만 세보자. 저기서 라지 A만, 라지 A는 지금 총 몇 개인 거예요? 1,500마리. 1,400마리. 네, 1400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거 스몰 A만 세봐요. 스몰 A는 지금 몇 개인 거예요? 600개. 됐니, 얘들아? 네. 자, 그럼 요 상태에서 우리 한번 진행해 볼게요. 스몰 A, 노란색부터 읽겠습니다. 스몰 A는 라지 A와 스몰 A 개체가 420개, 그리고 동형 열성 AA, 그리고 90마리, 2개씩 180개가 있어서 전체 A, 스몰 A의 유전자는 600개에다까지 이해됐죠? 네. 이 개체구는 총 몇 마리다? 야, 근데 봐봐. 유전자가 지금 몇 개야? 2000개야. 여기 지금 봐. 유전자 2000개면 당연히 얘가 2개씩 가지고 있는 거니까 얘는 몇 마리겠니? 그렇지, 1000마리. 됐니, 얘들아? 이거 뭐 굳이, 그죠? 예. 따라서는 무슨 얘기예요? 위에 얘기해줬던 초록색을 다시 한번 짚어줄 뿐이지. 네. 라지 A의 유전자 빈도 P는 70%인 0.7. 이해됐니? 스몰 A는요, 2000분의 600이니까 30%인 0.3. 네, 결국에 지금 여기까지 얘기하는 건 뭡니까? 봐봐. 집단 내에서 반드시 라지 A, 스몰 A 중에 하나를 갖고 있으므로 P와 Q의 합은 몇이다? 1이다. 앞에 봐요. 여기 P와 Q잖아. P와 Q의 합은 몇이다? 1이요. 1이다. 이거 1 맞네요? 이해됐어요? 네. 그럼 잘 봐. 여기서 이렇게 지금 여기 이 지문의 포인트는 뭐냐면 초록색과 주황색을 잘 구분해냈는가. P와 Q의 합은 1이다. 이게 유전자 빈도였죠? 근데 이 초록 색깔 유전자 빈도를 바탕으로 뭐를 계산했다고? 유전자형 빈도를 계산했다고. 우리가 지금 이거 한 게 유전자형 이제 빈도를 얘기할 거야. 그럼 이 유전자형 빈도도 몇이 나와야 돼? 1이 나와야지. 해볼까? 유전자형 빈도 해보겠습니다. 우선 네모 박스 AA 갈게요. 자, A 유전자는 얘들아 지금 뭐야? 앞에 보세요, 얘들아. A가 P지. P가 몇 개야? 2개요. 제곱이네. 그래서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P2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괜찮니? 네. P2가 됩니다. 얘들아 0.7 제곱해봐. 이거 몇 나와요? 0.49. 그래, 쓸게요. 빨간색이니까. 0.49가 나와요. 됐니? 네. 자, P2.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형으로 갈게요, 얘들아. 2형 같은 경우에는, 자, 내가 너무 친절하게 써놨지? 이렇게도 발생할 수 있고, 이렇게도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이 경우와 이 경우를 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EPQ가 되는 거야, 얘들아. EPQ는 0.42 한번 쓸게요, 얘들아. EPQ. 자, 그럼 얘는 뭐예요? 0.42 요렇게 되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동형 갑시다. 동형은 뒷장이네요. 뒷장으로 넘어가서 열성 가겠습니다. 동형 열성. 스몰 A 2개 있는 거는요, 당연히 뭐겠니? Q 제곱 나와야지. Q 제곱 나와서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0.09. 근데 이거를 왜 고른 거야, 대체? 네, 뭐. 앞에 보세요. 그래서 얘들아, 니네가 못 알아들을까 봐 뭐라 그랬지? P와 Q를 더하면 뭐가 나온다? 1이래요. 이 유전자 빈도를 통해서 뭘 구할 수 있다? 유전자형 빈도를 구할 수 있다. 일정해야 되지? 그러면 얘랑 P제곱과 EPQ랑 Q제곱을 다 더한 값이 뭐가 나와야 돼? 1이래요. 됐네. 이해됐어요, 얘들아? 유전자형 빈도를 구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못 알아들었을까 봐. 여기 지금 주황색으로 다시 얘기해 주잖아? 주황색 읽어볼게요. 됐니, 얘들아? 네, 그래서 이처럼
초록색 유전자 빈도가 유지가 되면 다음 세대에서도 유전자형 빈도 역시 1이 나왔죠?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서 이게 지속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지문.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얘들아? 네, 그냥 내용은 사실 어렵지 않았어요. 그쵸? 자, 요 내용 했으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 풀러 한번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 가도록 합시다. 아마도 이 과학기술의 4번을 골랐던 사람들은 선생님 예상으로는 이 4번 문제 때문에 고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라지 A. 방금 라지 A 열심히 읽었어. 그치? 이 라지 A를 바탕으로 해서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거 가봅시다, 얘들아. 어떤 유전 질환은, 자, 노란색부터 X 염색체에 뭐가 있다? 대립 열성 유전자 스몰 d가 있대. 여기 지우고. 여기다 써볼까? X 염색체에는 뭐가 있다고, 얘들아? 아이고. B. 3였어. 미쳤네. 얘가 있대. 근데 왜 얘가 뭐래? 열성 유전자라고 하네? 얘가 열성? 그래서 자, 한 인구 집단에서 남녀의 대립 유전자 빈도가 같을 때 남성 중에 이 질환을 가진 개체의 비율이 표현형 빈도가 9%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이 주황색이 킥인데 이 주황색에 대한 설명이 너무 좀 불친절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요. 잘 봐. 남성은 XY 염색체이므로 X 염색체를 뭐만 갖고 있다고? 한 개만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렇다라는 건 이 주황색을 봤을 때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 질환은 스몰 d가 있어야 발현이 된단 말이야. 맞지? 네. 그랬을 때 이 표현형 빈도 9%라고 설명해 줬을 때 이 유전자는 아마도 앞에 보세요. 요거 한 개만 가지고 있어도 남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걸리겠죠. 발현이 되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니? 근데 계속 읽어볼게요. 초록색 말고 우리 파란색으로 바로 가볼게요. 여성은 X 염색체를 몇 개 갖고 있다고? 2개나 가지고 있죠. 여성 거 여기다 써보자. 좋으시겠어요. 여성 거는 XX 2개를 갖고 있어.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발현됐어요? D 또는 D 스몰 d 또는 DD. 요렇게 지금 세 가지가 발현이 됐을 때 읽어볼게요. 여성 중에 보인자의 유전자형 빈도. 보인자는 뭐겠어요? 얘들 앞에 봐. 1번, 2번, 3번. 저기 지금 적용해봐. 우성, 이형, 그다음에 열성이야. 발현이 어디서 되는 거야? 발현은 열성에서 발현이 돼야지, 여자는. 이해됐어요? 우성이 괜찮이 보이니? 여기서 발현이 되는 거야, 여자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라고 부르는 거니? 보인자라고 부르는 거지. 하지만 남성 같은 경우에는 X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보인자가 아니라 요런 형태에도 남자는 발현이 된다라는 게 주황색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지금 너무 부족했다라는 거죠. 자, 일단은 계속 읽어볼게요. 여성은 X 염색체 2개를 가지고 있으므로 여성 중에 보인자의 유형 빈도와 보인자의 유형 빈도 한번 써볼까요? 얘들아, 보인자의 유형 빈도는 뭐예요? 요거네. 뭐야? EPQ네. 네. 됐죠? 자, EPQ고요. 그 다음에 질환이 발현될 유전자의 빈도. 얘들아, 발현이 될 거는 뭐야, 얘들아? Q제곱이 되겠네. 이해됐어요? 네, 요렇게 접근을 하시면 돼. 얘는 그럼 뭐겠니? B제곱. 그래, B제곱. 얘는 정상 유전자. 이해됐죠? 네, 요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다시 남성 걸로 좀 가볼게요. 주황색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질환을 가진 개체의 비율은 표현형 빈도가 9%, 표현이라는 말이 질병이 이제 발현되었다라고 읽으셨으면 됐고요. 빈도가 9%로 조사가 되었는데 남성은 XY 염색체이기 때문에 X 염색체를 하나만 갖고 있다. 그래서 질환을 가진 남성의 비율은 열성 대립 유전자 D 하나여도 이 D 하나가 뭐다? 빈도 Q와 같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9%는 우리 9%인 거 얘들아 앞에 보세요. 이 9% 대립 유전자의 빈도를 통해서 유전자형 빈도를 구해보면은 뭐가 나오는 거야 얘들아? Q는 0.09가 나온다라는 거고요. 정상 대립 유전자인 D의 빈도는 P죠. 그럼 뭐야 얘들아? P 플러스 Q는 1이라며. 그러니까 0.91. 초록색까지 다 이해됐습니까 얘들아? 네. 요게 이해가 돼야 니네 나중에 내신에서 문제 풀 때 좀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상관없어. 어차피 이건 뭐 더하기 수준도 아니니까. 어쨌든 자 일단은 1번부터 가겠습니다. 이 집단의 남성이 질환이 나타나는 표현형 빈도는 Q이다. 야, 이거 본문에 나와 있잖아. 그죠? 9%.
자, 그 다음에 이 집단의 여성 중에 정상, 얘들아 앞에 봐, 정상이야. 여성의 정상은요, 하나, 둘, 세 개 중에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요게 맞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이 집단 내에 질환 발현 표현형 빈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다라고 얘기했네. 자, 여성은 얘들아 0.09를 몇 번 곱해야 돼? 2번 곱해야 되잖아. 누가 더 높은 거예요? 야, 근데 솔직히 3번도 이 선생님 뭐 이렇게 식을 이해하라고 써놓기는 했지만, 야, 생각해보면은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2개 있어야 발현되잖아. 얘는 진짜 하나만 있어도 발현이 되잖아. 그럼 사실 이거 숫자 안 가지고 가도,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갈게요. 이 집단의 여성 보인자는 EPQ였죠? EPQ 계산하는 것은 그냥 막 써놓긴 했는데 필요 없었죠, 사실. 네, 0.1638. 이거 왜 나왔는지 이해됐죠? 네. 괜찮니? 밑에 써놨어요. 이거 구한 거랑 똑같잖아, 아까 전에. 어디 있어? 요거. 자, 계속할게요. 남성 질환은 그냥 나와 있잖아, 얘들아. 0.09, 그쵸? 이게 더 높은 거 맞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갈게요. 5번은 야, 보면 그대로지. 네. 이 집단이 다음 세대까지 하디, 바인베르크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면 P는 유지가 되겠죠. 1이 유지가 돼야 되니까 0.09에서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었어요? 네, 3번이었어요. 사실 이거는 뭐 숫자 가지고 얘기할 것도 못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는요, 5번 문제였어요. 자, 5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이게 이 지문이 또 너희가 고른 이유가 이거지 않을까 싶어. 아니, 적당히 한 4번까지만 문제를 내면 되는데 사례가 또 나와 있어. 그지? 사례 5번 가도록 할게요. DNA 프로파일링 과정에서는, 자, 블라블라블라 치고, 자, 밑줄부터 읽겠습니다. 유전자 마커란 사람마다 DNA 염기 서열이 다르게 나타나는 특정 구간이고 개인 식별이나 유전 정보 추적에 사용되는 기준점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이 짧은 구간이 반복되는 부분인 S라고만 줄이겠습니다. S 마커인데 그 반복 횟수는 사람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A라고 줄일게요. 염기 서열이 반복되는 S 마커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은 5번, 어떤 사람은 7번이 반복될 수 있다. 이때 여기가 중요했어요. 5번은 라지 A, 7번은 라지 B로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로 간주한다. 자, 여기서 정보 한 번만 치고 들어갑시다. 보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지금부터 S마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S마커는 A라는 유전자 구도가 어떻게 된다고? 반복되는 거야. 근데 요거 반복되는 유전자가 있을 때 이게 5번 반복되느냐, 아니면 7번 반복되느냐. 5번 반복되는 걸 우리가 뭐로 두기로 했어요? 라지 A. 맞니, 얘들아? 네, 7번 반복되는 걸 뭐라고 두기로 했어요? 라지 B로 두기로 했어요. 이 둘은 서로 대립 유전자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자, 앞에 보세요. 이것만 가지고는 대립 유전자라고 할 수가 없었구나. 대립 유전자가 되려면 반복하는 횟수가 달라야 대립 유전자라고 얘기를 하는구나가 이 지문의 포인트였어요, 얘들아. 이해됐어요? 그러면 답으로 그냥 바로 가봐. 2번 갈게요. DNA 염기 서열 중에 A라는 염기 서열이 반복되는 S마커는 대립 유전자를 볼 수 있겠니? 야, 그냥 반복되는 거는 대립 유전자가 아니라니까? 반복 횟수가 달라야 대립 유전자라고, 얘들아. 자, 지금 2번 답 수준 어때요? 우리 지금 그동안 여기 막 EPQ, 뭐 QG, 이거 다 필요 있어, 없어? 하나도 필요 없어. 열성, 우성 다 필요 없고요. 지금 답에서도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이거 국어다! 하고 얘기하고 있잖아, 얘들아.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그래도 나머지 선지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 나머지 선지 근데 너무 쉬워요. 자, 야, 동그라미 1번 가봐. 선지 1번. 네. 당연히 P제곱이고 Q제곱이겠지. 됐니? 점점 안 읽네, 내가. 읽을게요, 그래도. 자, 3번 갈게요. 어떤 사람이 5회와 7회 하나씩을 가지고 있다면 EPQ겠네, 2형이니까. 2형은 EPQ잖아요? 앞에 보세요. 지금 계속 어디서 놀고 있어요? 라지 A 정보에서 놀고 있지, 지금. 본문에서 제일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다뤘던 거. 그림은 왜 있었던 걸까? 예, 나비 그림 말이야, 나비 그림. 자, 그러면 계속해서 여기까지 이해됐니, 얘들아? 자, 그 다음에 4번 갈게요. 4번은 사실 우리가 아직 안 읽었던 내용이지만 그냥 쉬워서 충분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갈게요. 범죄 현장의 DNA가 라지 A와 B를 갖는 유전자형일 때 P와 Q를 통해서 계산해 해당 유전자의 빈도가 낮을수록
얘들아, 빈도가 낮다라는 건 뭐예요? 자, 선생님 봐봐. 이런 거지. 범죄 현장에서 A 유전자가 발견이 됐어. 자, 근데 현서가 범인이야. 현서는 A 유전자를 갖고 있어. 근데 이 범인 현장에서 발견된 이 A 유전자가 태연이한테도, 건이한테도, 현승이한테도 발견이 돼. 그럼 제가 범인일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낮아지는 거잖아. 그치? 그거 설명하는 거야. 그거 갖다가 말장난 잘 칠 수 있을 것 같아, 이 지문. 4번 선지, 은찬이 괜찮니? 네. 한 대 때려줘요. 네. 자, 그러면 갈게요. 봐봐. 해당 유전자형의 빈도가 낮을수록 증거의 효력은 커지겠군. 이해됐어요? 이건 너한테만. 자, 그 다음에 5번. 이 통계적 예측이 타당하려면, 야, 타당하려면이야. 타당하려면이 뭐야? 이거잖아. 이 빈도가 무작위 교배를 해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돼. 이거거든요. 이게 타당하려면 당연히 하나, 둘, 셋, 넷, 5번 이 조건이 모두가 충족이 돼야 되고요. 지금 5번 선지는 마지막 미음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5번 선지도 맞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4문단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얘들아. 4문단으로 갑시다. 자, 하디-바인베르크 평형 법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 유전 질환의 경우는요, 특정 유전자가 2개 모두 있을 때 질병이 나타나는 열성 유전병에 대해서, 선생님 그 밑에 블라블라 파란색 써놓은 거는 뭐 보지 않아도 되지, 이제는? 열성 유전병에 대해서 해당 유전자를 하나만 지닌 보인자가 인구 중에 얼마, 당연하지, 얘들아. 열성은 우리가 뭐였지? Q제곱으로 구할 수 있고요. 보인자는요, 2P의 Q로 구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연립하면은 P를 구할 수 있겠다, 그치? 자, 그럼 계속할게요. 인구 중에 얼마가 되는지를 추정할 수가 있다. 이는 이 질병의 실제 환자의 빈도와 함께 계산이 되어서 해당 유전자가 집단에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예측하는 도움이 된다. 근데 니네한테 이런 계산 시키겠니? 이건 국어잖아. 모의고사에서는 안 시켜요. 내신에서는 선생님 마음이죠? 그렇겠지? 근데 여기서 시키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치? 자, 계속 읽어볼게요.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보존 생물학에서는 멸종 위기에 처한 개체군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다양성을 분석하거나 유전자의 구성이 변화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에도 이 법칙이 사용이 된다. 자, 3번. 가족관계.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넌 내 아들이 아니야. 이런 거. 가족관계를 판단할 때에도 친자가 공유하는 유전자가 우연히 남에게서 나타날 확률이 어때야 돼? 아이, 작아야지. 니네 이거 말장난 칠 수 있는 거 대비해야 된다. 남동성천 둘 다. 다시. 친자가 공유하는 우리끼리의 유전자, 우리 가족끼리의 유전자가 우연하게 남에게서 나타날 확률이 적어야 돼, 커야 돼? 적어야지. 그래야 우리 가족이지. 우리만 가족이지, 얘들아. 그렇게 해서 하디-바인베르크 평형 법칙을 기반으로 계산하여 친자 확률의 신뢰도를 높인다. 그러니까 신뢰도가 높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끼리만 그 유전자를 갖고 있었어야 되겠죠. 자, 또 법의학 분야에서는 비록 실제 인구 집단이 하디-바인베르크 평형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리 유전자의 빈도가 통계적으로 안정적이라면 이를 근거로 활용할 수가 있다. 범죄 DNA에서 수집된 샘플이 용의자의 DNA와 일치할 때, 자, 여기 말장난. 우연에 의한 것일 확률이 낮아야. 이해됐니? 맞아요. 지금 여기서 확률이라고 얘기했고 높고 낮음을 얘기를 해주지 않았잖아요. 근데 뒤에 서술어 갔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화살표 쳐놓은 거야. 해당 DNA가 용의자의 것이 아닐 확률이 희박하다. 말장난 장난 아니지? 자, 용의자의 것이 아닐 확률이 희박하다라는 건 뭐예요? 용의자의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바꿔 쓸 수가 있겠지. 이해됐니? 사실 이거는 과학기술 지문이지만 국어시험이기 때문에 항상 선생님들이 선지를 만들어내는 포인트는 이런 데야. 말장난치기 좋은 구간. 이해됐어요? 딱 아까 전에 잘 봐. 지금 마지막에 이 파트 DNA 샘플이 용의자의 DNA와 일치할 때 우연에 의한 것일 확률이 낮아야 용의자의 것이 맞을 확률이 올라간다라고 지금 우리가 바꿔서 선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지. 근데 딱 그 선지가 지금 어디 나왔었어? 5번에 4번에 나왔었잖아, 얘들아, 바로. 이해됐니, 얘들아? 네. 학교에서 시험 문제 내실 때에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거기 때문에 이런 말장난을 잘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나머지 이제 1번 문제와 2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얘들아. 1번 문제 갑시다. 정답은 3번. 구체적인 나비를 들었고요. 응용 분야는 아까 4문단에 4가지 파란색 네모 박스 4개 기억합니까? 네. 유전질환, 보존생물학, 가족관계, 법의학 이렇게 4가지 응용 분야가 있었고요. 나머지는 사실은 얘들아 선생님이 걸릴 게 없어. 맞는 것만 보시면 되기 때문에 1번은 더 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우리 어디로 가냐면 2번 문제 마지막으로 가도록 할게요.
2번. 유전자 빈도는, 자, 유전자형을 가진 개체수. 야, 이거 뭐가 틀렸어? 아, 이게 내가 다음부터는 이런 거는 내가 필기 안 해놔야겠어. 니네한테 한번 지금 바로 시켜보게. 유전자 빈도야, 앞에 봐. 얘들아, 유전자 빈도 0.7, 0.3은 개체수를 센 거야? 개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수를 센 거야? 죽어야죠. 잘했어. 이게, 여기도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 답을? 국어다! 하고 있지. 자, 그 다음에 2번 갈게요. 야, 이제 지겨워야 돼. 2형이야, EPQ죠? 됐니, 얘들아? 자, 그 다음에 3번 갈게요. 이 정도 되면 얘들아, 지금 선생님이 빨리빨리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머릿속에 본인이 들어와야 이 지문이 잘 이해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번 갈게요. 하디 바인베르크 평형의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기억부터 미음까지였죠? 유전자 빈도가 일정하게 였죠? 초록색이었죠? 요게 유지되면 당연히 주황색도 유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갈게요. 친자가 공유하는 특정 유전자가 집단 내의 무작위 개인에게서 우연히 나타나는 확률이 낮아야 친자 판정 결과가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신뢰가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였고요. 자, 5번. 보존 생물학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개체군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다양성을 분석하거나 유전자의 구성이 변화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이거 활용했다고. 이해됐니, 얘들아? 네. 요렇게 하면은 나머지 선지도 다 해결을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나중에 요거 내신에 들어가면은요, 요 지문에 수업을 했기 때문에 다시 수업을 안 할 거예요. 수업을 안 할 때 다시 복습한다면 영상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요 지문의 포인트는 방금 얘기한 거, 초록색과 주황색, 유전자 빈도와 유전자형 빈도를 구하는 건 좀 달랐어. 이해됐니? 그래서 요것만 잘 적용시키면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요. 다른 사례가 나왔을 때 이 유전자형, 요거 만들어내는 구분점만 잘 차지한다면 문제 응용해서 풀 수 있어요, 얘들아. 이해됐니?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선생님이 진도 나가는 거에 대해서 변형 문제도 이제 한 번씩 나갈 거야. 이해됐죠? 네. 자, 그러면은 꺼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선생님